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실내건축학과를 졸업했고요. 이제 동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을 같이 전공했습니다. 저는 현재 학교 안에서 써니랩이라고 불리는 연구실에 이제 소속되어 있고요. 석사 마치고 현재 이제 올해 한 6개월 정도 이제 계속 연구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는 건축 설계도 좋아했고 계획도 좋아했으나 이제 현재 저는 환경 연구를 아무래도 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 쪽 설계를 이제 주로 하면서 이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이제 홍익대학교 실내건축학과는 이제 건축대학 소속으로 이제 설계에 가장 이제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학과가 건축 구조나 법규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면 이제 실내건축학과는 이제 그 내부로 들어와서 그 공간의 어떤 무드나 공간의 설계 그리고 그 기획에 조금 더 집중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건축학과랑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도시계획학은요, 일반적인 건축이랑은 사실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라고 한다면 되게 큰 범주를 다루고 그 안에 건축물을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박스 정도로 생각하는 요소라고 이제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스케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도시계획학과 건축의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를 잘 다루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가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전공 안에서 이제 도시에 대한 이론과 도시에 대한 어떤 환경, 그리고 도시에 대한 법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공부했었는데요. 이것들을 수치화시키면서 이것들을 통해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도시라고 한다면 이제 건축은 조금 더 우리가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건축과 도시가 사실 차별점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 실제 법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둘이 다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다투는 일이 많은데요. 이 두 가지를 좀 더 융합한 그런 인재들이 많아져야 이제 도시랑 건축이 서로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가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이제 3학년 때 학부연구원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학부연구원을 하면서 그곳의 대학원에 있었던 제 선배님이 이제 환경 분석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환경 분석하는 걸 보면서 저도 라이노에 있는 그래스호퍼를 활용하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래스호퍼들을 만져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학부연구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쭉 따라서 저도 그곳에서 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대학원 동기나 대학원 친구들을 보면 자대생은 저밖에 없어서 좀 외롭긴 하지만 이제 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얻는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지껏 다니던 학교였고 이제 알고 계신 교수님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향후에는 이제 저도 박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수로 돌아오고 싶은 꿈이 있어서 이제 현재 동대학원에 이제 오래 있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얻을 수 있는 것과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편안한 마음, 많은 기회 같은 것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소속된 연구실에서는 이제 환경, 그리고 인문, 그리고 건축 설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환경을 주로 맡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큰 프로젝트 두 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토부 과제고 하나는 이제 그 연구재단 과제인데요. 국토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홍익대학교 이제 건축대학 그리고 도시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 도시대학 이렇게 합쳐져서 그 기업과 함께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 3기 신도시의 미래를 이제 그대로 컴퓨터 속으로 옮겨놓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저는 환경 분석, 예를 들면 일조 시간 아니면 일사량 그리고 이제 글레어, 어떤 조망, 경관과 같은 부분에 이제 알고리즘을 제작하여 그것들을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결합하는 과정으로 제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재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겠지만 멜라노핀 럭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간이 어떤 컨디션에 놓여서 생활을 하느냐가 이제 수면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제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 스트레스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과 인간의 건강이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그 둘을 연계하려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건축이라고 하면 사실 생소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환경 건축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점점 더 앞다투어서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의 목표를 두고 있고요. 사실 건물이 생산하는 탄소 배출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제로 에너지라는 제도가 실행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 대형사나 어떤 건축 회사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사실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문을 한 적이 정말 많았는데 자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곧 현실로 다가올 텐데도 아직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국내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사실 많이 봐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막 파라메트릭한 건축을 하는 회사를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소 좀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이제 좀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어떤 학습 같은 것들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응용도 잘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졸업했던 홍익대학교에서는 이제 디지털 디자인 수업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 친화 건축과 같은 수업을 통해서 알고리즘이나 어떤 그래스호퍼의 활용법을 가르치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과제에 좀 급급할 뿐이지 활용이 잘 되진 않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설계회사에서 스케치업을 활용하고 있고 이제 그것들로 막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격차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부동산 또는 이제 도시 계획에서도 이러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고 뭐 건축에서도 자동화라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서로 스타트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으나 이제 학술적으로도 그것들이 우리가 눈에 띄게 등장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올해 10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실은 이제 떠날 예정입니다. 사실 아직 저도 제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는데 이제 건축 설계도 하고 싶고 이런 환경 쪽의 연구도 계속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는 공부를 해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외로 박사를 나아갈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이제 MIT에 있는 라인하르트 교수님의 연구실이고요. 그곳에서 좀 더 많은 환경 연구를 지속해보고 싶습니다.